개그맨 김병만 씨를 둘러싼 충격적이고 복잡한 소식이 전해지며 대한민국 대중에게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바로 그의 입양 딸로부터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을 당했다는 내용인데요. 이 입양 딸 A씨는 김병만 씨에게 다른 혼외자가 존재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자는 법적 공방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이 소식은 연예계를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논란과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대중들은 이 복잡한 가족 관계와 사생활 논란의 실체에 대해 깊은 호기심을 보이고 있으며 관련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병만 씨의 소속사 측은 이러한 A씨의 주장에 대해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소속사는 A씨의 주장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하며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소속사는 A씨에 대한 파양 선고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히며 이 소송이 김병만 씨의 재혼을 앞두고 불거진 만큼 그 의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김병만 씨가 현재 9월 20일로 예정된 재혼을 앞두고 있으며 예비 신부와의 사이에 두 아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소속사는 이 아이들이 전처와의 혼인 관계가 법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파탄난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이라고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이는 A씨가 주장하는 혼외자 개념과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김병만 씨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려는 시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닌 법적 다툼과 대중의 시선이 얽힌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단순히 한 연예인의 사생활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과 파장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이 김병만 씨의 재혼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불거진 만큼 어떤 특정한 의도나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나 절묘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의혹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다양한 음모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김병만 씨가 현재 출연을 논의 중인 TV조선 인기 프로그램 조선의 사랑꾼에서 이번 논란과 관련된 내용, 즉 김병만 씨 본인의 입장이 직접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라고 알려지면서 대중의 관심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연예인들의 실제 연애와 결혼 생활을 다루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인 만큼 김병만 씨가 직접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진실을 해명할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방송을 통해 어떤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김병만 씨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번 논란에 대해 소명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한 흥미를 넘어 대중이 이 사건의 본질과 진실에 다가가고자 하는 강력한 열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방송을 통해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의문들이 해소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병만 씨 측의 주장에 따르면 이번 소송을 제기한 A씨는 김병만 씨의 전처가 과거에 결혼하여 낳은 딸로 김병만 씨가 전처와 결혼하면서 법적으로 입양한 딸이라고 합니다. 이는 김병만 씨와 A씨의 관계가 혈연 관계가 아닌 법적인 입양 관계에 기반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김병만 씨와 전처는 이미 오래전에 혼인 관계가 법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파탄난 상태였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과거 전처와의 결혼 생활 중 심각한 갈등과 불화가 있었음이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이번 소송의 복잡성을 더하며 단순한 친생자, 확인 문제를 넘어선 가족 간의 오랜 갈등과 감정적 앙금이 얽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처와의 관계에서 발생했던 과거의 논란들이 이번 소송의 맥락에서 재조명되면서 대중의 이해를 돕기 위한 추가적인 정보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김병만 씨의 전처가 김병만 씨 본인의 명의로 20개가 넘는 엄청난 수의 사망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금의 수익자를 자신과 딸로 지정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면서 당시 대한민국 대중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당시 김병만 씨 본인은 이러한 보험 가입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은 김병만 씨의 사생활과 금전적 관계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며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던 바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닌 잠재적인 범죄 행위로까지 해석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전처는 김병만 씨에게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김병만 씨 측은 이에 대해 강력하게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며 전처의 주장이 명백한 허위 고소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김병만 씨의 과거 결혼 생활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으며 수많은 논란과 복잡하고 불미스러운 사생활이 얽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과거의 사건들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으며 대중은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을 맞춰가며 진실을 파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병만 씨는 9월에 아름다운 제주도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릴 재혼을 앞두고 있으며 신혼생활 또한 제주도에서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재혼을 앞두고 예상치 못한 부상, 즉 인대 파열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그는 예비 신부와 함께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이번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은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에 불미스러운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면서 그의 심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소송은 김병만 씨의 개인적인 행복뿐만 아니라 그가 대중에게 보여주었던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중은 그의 결혼을 축하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던 만큼 이번 사태에 대한 안타까움과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김병만 씨는 과거 여러 방송에서 자신이 힘들었던 시절을 고백하며 특히 장인, 장모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던 일화를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이는 그가 가족에 대한 깊은 애착과 소중함을 느끼고 있었으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자 하는 열망이 매우 컸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에게 가족은 단순한 구성원을 넘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힘의 원천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논란은 김병만 씨의 향후 방송 활동은 물론 광고 활동 등 그의 모든 연예계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의 팬들조차도 이번 소식에 충격을 받고 있으며 김병만 씨를 향한 대중의 시선은 이전과는 사뭇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김병만 씨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전처와 입양 딸의 주장이 터무니없이 무리한 것이 아니냐는 강력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전처와의 사망보험 가입 논란 등 불미스러운 사건들을 다시금 언급하며 이번 소송 역시 전처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그녀의 의도가 개입된 것이 아니냐는 강력한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도 상당수입니다. 이들은 김병만 씨가 그동안 보여주었던 성실하고 진실된 모습을 믿으며 이번 논란이 김병만 씨를 흠집내려는 부당한 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또 다른 네티즌들은 김병만 씨에게 명확하고 투명한 해명을 요구하며 무엇보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혼외자 논란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도덕적 문제이기 때문에 김병만 씨가 어떠한 의혹도 남기지 않고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설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이들은 김병만 씨의 솔직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요구하며 대중의 알 권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김병만 씨를 둘러싼 이번 사건은 복잡한 가족사와 금전적 문제, 그리고 법적 다툼이 얽히고 설킨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것이 확실시되며 재판 과정을 통해 과연 어떤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진실의 윤곽이 잡힐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뜨겁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병만 씨와 입양딸 A씨, 그리고 그의 전처 사이에 얽힌 복잡하고 깊은 관계와 그동안 감춰져 있던 진실 공방의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대한민국 사회와 언론은 물론 대중의 귀추가 그 어느 때보다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연예계 가십을 넘어 가족의 의미, 법적 정의, 그리고 개인의 명예와 관련된 심도 깊은 질문들을 던지고 있으며 그의 답은 오직 법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바라며 김병만 씨가 이번 어려움을 현명하게 헤쳐나가길 기대합니다.
김병만 씨 사태가 전혀 다른 반전을 맞이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단독 기사가 이른 시간부터 떴는데 많은 분들이 김병만 씨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오해하고 계신 분들도 참 많이 계셨었는데 이 사태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일단 이 단독 기사 내용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빨리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자, 이 달인이라고 불리우지 않습니까? 김병만 씨는요, 알고 보니 ATM기였다. ATM기가 뭡니까, 여러분? 바로 현금 인출기 아닙니까? 자, 김병만 씨가 왜 이혼하게 됐는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소속사 관계자와 S씨가 누굽니까? 와이프였던 사람이겠죠? 나는 병만 씨가 돈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나 불안합니다. 돈이 안 붙어 있어서요. 그렇게 가지고 나가서 보험 해약해가지고 손해도 수천만 원 보고 펀드 투자한다고 반토막 내고 이러다가 잘못돼서 돈을 다 잃을까봐요. 여지껏 빚도 없이 잘 관리했는데 맨달 1,000씩 주는 걸로 되었고요. 돈은 제가 벌었으면 됩니다. 집값 나머지 이체하면 됩니다. 제가 집 구매 계획을 세워야 해서요. 무슨 말일까요? 보니까 네 전달하겠습니다 라면서 소속사 관계자와 대화를 주고받은 내용인데 S씨는 바로 김병만 씨의 전처였습니다. S씨가 김병만의 금융자산을 관리했고 공인인증서와 OTP 카드까지 들고 있었으며 금융에서 오는 알림 문자도 이 전처가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을 알 수가 있었다라고 해요. 자, 김병만 씨가 행동에 나서자 전처 S씨도 급해졌다고 합니다. S씨는 곧장 제1은행으로 달려갔고요. 계좌이체 의뢰서를 위조했고 김병만 씨 통장에 있는 4억 8,7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버렸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2019년도에 이미 4억, 신한은행에서 750, 산업은행에서 1억, 카카오뱅크에서 6,400, 총 6억 7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입금시켰다고 합니다. 불과 하루 사이에 7억에 가까운 돈이 김병만 씨의 허락도 없이 옮겨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은행 창구에서 추가로 들은 이야기로 살펴보면 이 S씨가 ATM기를 돌며 출금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창구 직원이 지금 고객님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되고 있어요 라고 알려줬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S씨는 이혼 소송 중에 ATM기를 찾아다니며 한 번에 300만 원씩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뽑아갔다고 합니다. 자, 이 디스패치에서 조사해 보니까 김병만 씨와 S씨의 이혼 전말이 파악됐다고 해요. 결국 김병만 씨가 이혼을 결심한 배경과 법원의 판단 등을 소장 및 판결문을 통해 확인해 봤는데 사랑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시작한 만남이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자, 김병만 씨는 초혼, 그리고 전처는 3혼, 세 번째 혼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 아닙니까? 3혼. 누군가 떠올라요? 자, 2009년도 김병만 씨는 달인으로서 한창 개그 콘서트에서 잘 나갈 때입니다. 자, 이 전처 S씨는 팬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김병만 씨 팬카페에서 활동을 하며 이 편지도 보내고 호감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김병만 씨도 신치 않았다고 해요. 알고 보니까 두 사람은 이웃 사촌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편지와 답장을 주고받으며 가까워졌고 S씨가 좋은 여자 소개시켜 줄까요? 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개팅을 계기로 두 사람이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약속 장소에는 S씨만 있고 아무도 없었다고 해요. 김병만 씨가 소개팅할 여자분은 언제 오냐라고 물어보자 S씨는요, 나를 병만 씨에게 소개해 주려고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김병만 씨는 빵 터졌고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S씨는요, 김병만 씨보다 7살이나 나이가 많은 연상이었고 2번 결혼했으며 실패했고 심지어 초등학생 딸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김병만 씨는 이 사람을 아내로 받아들였고 2010년도 1월 5일 혼인신고를 했다고 해요.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병만 씨는 초혼이었지만 바로 3혼이었던 아내를 위한 일종의 배려였다고 해요. 거기에 딸까지 호적에 올려 친양자로 입양했다고 합니다. 김병만 씨가 거의 보살 아닙니까? 보살? 아무리 개그맨 후배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았던 이력이 있다고 하지만 이 결혼에 있어서만큼은 참 안타까운 남자였던 거죠. 자, 이혼 소송 판결문을 보면 김병만 씨가 원고, 그리고 S씨가 피고라는 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S씨가 피의자인 거죠.
김병만 씨는 고소를 한 당사자인 거고요. 자, 보니까 결혼은 지옥이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 S씨의 집착이 엄청났다고 해요. 김병만 씨가 스케줄이 많아서 좀 바빴는데 연락이 안 되면 스태프들에게 전화를 하여 간섭했다고 합니다. 김병만 씨는 이혼 소장에 내가 사람들을 웃기는 게 직업인데 S씨와 매일 다퉜다. 하루가 지옥처럼 힘들었다. 1년 만에 사실상 별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공식적인 별거는 지금부터 약 10년 전 2014년도 12월쯤 된다고 해요. 2016년도부터는 거의 왕래도 없었다고 합니다. 매니저를 통해 의사를 전했고 이 전처는 돈 이야기를 할 때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자산 관리에 대한 갈등이 컸다고 해요. 김병만 씨는 결혼하고 나서 전처에게 재산 관리 전체를 일임했는데 주로 그가 소화했던 정글의 법칙 시리즈, 해외 오지에 머무는 시기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처는 김병만 씨의 인감, 통장, 공인인증서, OTP 카드 등을 모두 관리했는데 심지어 전처는 매월 생활비의 명목으로 1,000만 원가량의 현금을 인출해 갔다고 합니다. 세상에, 연봉 1억이에요. 자, 이 전처가 생활비에 쓴다면 매월 현금을 따로 뺐는데 관리비나 카드비, 세금 등은 김병만 씨의 통장에서 출금됐다고 합니다. 도대체 매달 가져간 1,000만 원은 어디에 썼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더불어서 이 통장의 잔고 변화를 보면요. 여기 보면 재산의 목록이 누락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빼돌렸다라고 의심을 받고 있는 거죠. 도대체 누가 그 돈을 옮겼을까? 2019년도에 김병만 씨는 경제권을 되찾으려고 내 명의 계좌는 내가 관리하겠다라고 통보를 하여 OTP와 카드 등을 재발급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전처가 바쁘게 움직였다고 해요. 김병만 씨의 실물 통장과 도장을 들고 은행을 찾아가서 이렇게 6억 7천만 원을 옮겨버린 겁니다. 와, 충격적이죠? 김병만 씨가 10년간 벌어들인 돈은요, 약 125억 원. 그 중에서 세금만 44억 원을 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혼 과정에서 밝혀진 이 부부의 순재산 합계액이 나왔습니다. 보니까 49억 원, 즉 10년간 30억 원 이상 썼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125억에서 44억 정도를 빼면 대략 한 80억 정도 넘는 돈이 나오잖아요. 근데 살펴보니까 남은 돈이 49억 정도, 50억 정도 남았다라는 겁니다. 80억 정도에서 50억 정도 남았으면 10년 동안 30억을 사용하게 된 거죠. 자, 김병만 씨는요, S씨가 이혼을 거부하며 경제권을 돌려주지 않았다. 통장, 신용카드, 또 수십여 개의 내역을 파악할 수도 없다. 하지만 S씨의 예금 잔액 변동 내역을 알아보니 2019년도에 20억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1년 5개월 뒤에 남아있는 통장 잔액은 11억 정도 된다고 해요. 또 9억 정도가 사라진 거죠. 그리고 S씨는 약 9,500만 원짜리 자기압 수표를 4차례나 발행했고 5천만 원 수표 1장, 100만 원권 수표 3장도 끊었다고 합니다. 그런 현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재산 분할,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2020년도부터 김병만 씨가 무단으로 빼간 6억에 대해서도 또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소송을 걸었는데 이 전처는요, 김병만의 주장은 사실관계에 허위가 많다, 오해가 많다, 속상하다, 나는 김병만을 진심으로 사랑하여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의 청구를 기각해달라. 하지만 이러다가 약 1년 뒤에 반소장을 제출하며 위자료도 1억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연 김병만 씨가 자신에게 손찌검을 해왔다, 이혼의 귀책 사유를 돌렸다라는 거죠. 결국엔 어떻습니까? 재산 분할을 했는데 김병만 씨가 75%, 전처가 25%, 부동산의 절반의 지분 소유권을 김병만에게 넘기고 보험계약자 명의를 김병만으로 바꾸고 10억을 돌려줘라 라고 오히려 판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S씨가 항소를 하는 거죠.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작년 9월 달에 이혼이 확정됐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재판부의 판단을 정리해보면 혼인 파탄의 책임은 두 사람에게 있으나 김병만 씨의 손찌검을 죄로 인정하기가 굉장히 증거가 부족하다. 하지만 전처는요, 김병만 씨를 이런 항목으로 고소했습니다.
손찌검뿐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이런 신체적 피해를 입혔다. 이거 부부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면 큰일 날 일인데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것도 무려 30여 차례나 피해를 입었다. 인터뷰까지 최근에 했었죠. 하지만 경찰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김병만 씨는 그렇게 피해를 입혔다라는 당일날 해외에 있었고 해외 촬영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출입국 기록을 대조한 결과 일치하는 게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죠. 심지어 이 전처의 딸이 오죽했으면 사실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실 이 딸은 전처의 딸이잖아요. 근데 오죽했으면 양 아버지가 안타까웠는지 사실 확인서를 제출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빠 김병만은요 라면서 전처는 자신의 딸까지 손찌검을 했다 4번이나 봤다 주장했지만 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가 키가 작으셔서 키가 큰 자신을 항상 자랑스러워 하셨다. 항상 웃어주시고 개그를 보여줬고 원하는 건 어떻게든 다 들어주려고 하셨다. 다 해주면 안 된다라는 엄마와 티격태격 할 정도였다. 김병만은 항상 고마운 분이었다라고 평했다고 합니다. 엄마에게 전화하면 첫마디가 항상 땡땡은 딸을 찾았다라는 거죠. 해외에서 전화해도 키는 더 컸냐라고 물어보고 집에 오면 우선 자기 이름부터 크게 불러 찾고는 바로 키재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아이돌 팬인데 공연 때마다 그 아이돌 소속사 사장분께 연락하여 가장 좋은 자리를 받았고 심지어 제게 매니저 오빠를 붙여줬고 택시를 타고 본인은 이렇게 방송 촬영장을 다녔다고 합니다. 딸을 위해서 다 해준 거예요. 자신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줬고 이만큼 잘 키워주고 오래도록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준 김병만 아버지는 참으로 고마운 분이다라며 2022년도에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결국엔 어떻습니까? 김병만 씨의 명의로 든 보험도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끝낼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 김병만 씨가 결국 패소를 했는데요. 그것은 김병만 씨가 결국 전처와 연결고리를 끊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정작 전처는요, 이상한 계산법. 김병만이 재산 분할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딸의 파양 동의서를 써주겠다. 딸을 걸어버린 겁니다. 김병만 씨는 당연히 거절했죠. 결국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끝나 법적으로 남남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얽혀있는 것들이 많고요. 전처가 몰래 가입한 보험 명의도 김병만 씨가 이전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김병만 씨가 세계보험사를 상대로 보험 해약금 지급 및 추심금, 명의 변경 소송 등을 제기한 상태라고 해요. 재살분할금 5억 원을 더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친양자인 딸을 파양하는 절차도 거쳐야 한다고 하며 상습 손찌검에 대한 검찰의 판단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야, 이게 다 사실이면 이 김병만 씨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오죽했으면 입양한 딸이 김병만 씨의 편을 들면서 저런 이야기를 쏟아내게 된 걸까요? 많은 분들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까지 빗발치고 있는 상황으로 생각이 듭니다. 실패하면 좀 어때요? 라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시청자들에게 심어주면서 사실 이 멈추지 않는 집념, 이 정글의 법칙으로 뭐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김병만 씨 되겠는데, 제 김병만 씨가 사실 구설수가 정말 많았습니다. 유튜브에도 가짜뉴스가 엄청나게 범람했고, 이 겉과 속이 다른, 이 유튜버 중에도 그런 인간이 있거든요. 겉과 속이 다른, 실제와 전혀 다른 인성을 가진, 그러니까 방송에서 보여지는 김병만 씨의 모습은 참 푸근하고 따뜻한 동네 형 같은 이미지인데, 이 후배들이나 또 증언들에 따르면 아주 뒤에서는 인성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그런 구설수가 참 많았는데, 이 유튜버 중엔 실제로 그런 인간이 있습니다. 박쥐라고 하죠.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인간의 겉과 속이 달랐을 때 우리는 일종의 아주 극도의 꺼려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아마 현명하신 분들은 이제 사람을 봤을 때 그게 보이실 거예요. 유튜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김병만 씨가 다시 재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구설수를 다 뒤로 하고 굉장히 내가 힘들었다라면서 정말 힘겨운 마음을 가지고 복귀를 했는데 이게 터지고 말았습니다. 김병만 씨의 전 와이프죠. 전 와이프에게 손찌검을 한 행위로 검찰에 송치가 됐고, 전처는
거짓말 좀 그만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